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어두운 장면을 떠올리면 언제나 그 이면에는 희생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름 없는 참모, 이용당한 기술관료, 그리고 침묵 속에서 버려진 내부자들. 유동규라는 이름이 바로 그 전형이다. 한때 그는 성남도시 개발공사의 핵심 실무자였고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가운 재판정과 병원 침대 사이를 오가며 권력의 잔혹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한 인간을 삼켜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폭발했을 때 세상은 유동규를 단번에 공범으로 몰았다. 언론은 그를 탐욕의 상징으로 소비했고 정치권은 그를 희생양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뒤를 들여다보면 그는 사실상 정치 권력의 보호막을 대신 맞은 방패였다. 이재명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 부인했고 김현진은 침묵했다.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소환되어야 할 핵심 인물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이재명, 김현지, 김어준이 셋이 대법원 소통 의혹의 중심에 있었지만 대신 유동규만이 불려나왔다. 왜 유동규를 부르느냐? 그냥 힘없는 놈이니까. 이 한마디는 지금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비겁한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문장이다. 실제로 유동규는 초기에 이재명 정권의 충성스러운 도구였다. 그는 성남시 시절부터 개발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맡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청와대와 도청의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자 그의 모든 공적은 범죄의 흔적으로 뒤집혔다. 그 순간 유동규는 더 이상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증거이자 희생카드로 변했다. 검찰의 질문은 그에게 향했지만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밖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재명과 김현진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덮었다. 김현진은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고 여당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유동규는 그들의 대신 감옥에 갔다. 그는 스스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자의 분노이자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은 한 인간의 절규였다. 그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유동규는 재판을 앞둔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진술, 목격자의 엇갈린 증언, 경찰의 모호한 발표,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다. 일부 언론은 그는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도 익명으로 유동규는 폭로를 예고했지만 사고 이후 진술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침묵을 강요한 정치적 경고였을까? 이재명 정권의 그림자는 길고 어둡다. 김현진은 여전히 청와대의 가장 깊은 방에서 모든 정보를 필터링하며 살아있고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민만 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은 이제 알고 있다. 그들이 보지 못하게 가려진 진실 뒤에는 유동규 같은 버려진 충신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권력의 냉혹한 계산은 늘 같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땐 버린다. 유동규는 이용당했고 버려졌고 이제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그는 이재명 정권의 가장 위험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그의 입이 다시 열릴 날이 온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유동규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을 해부하는 잔혹한 교본이다. 그는 처음부터 스스로 권력의 본질을 착각했다. 이재명은 그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복종했다. 하지만 그 충성의 끝에는 보상도 명예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배신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정치의 세계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동규는 버려진 뒤에도 한동안 그를 옹호했다. 그는 시장님 이재명은 몰랐다고 말했고 모든 건 실무진의 문제였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덮어준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김현진은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장으로 승진했고 이재명은 피해자 프레임을 앞세워 정치적 생명을 연장했다. 유동규만이 법정에 섰다. 국민의 분노를 대신 맞아야 할 방패로서, 그리고 정권의 도덕성을 지탱할 제물로서. 그가 겪은 사고는 단순한 도로 위의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상징한다. 경찰은 급가속에 의한 자충수라고 발표했지만 차량의 블랙박스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입원 중에도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고 전날 이상한 전화가 있었다. 이제 입을 다물라는 시계.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다.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이건 단순한 법의 작동이 아니라 권력의 압력에 의한 봉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동규의 침묵은 이재명 정권의 불안 요소로 변했다. 그는 살아있는 폭탄이다. 입을 다물고 있을수록 그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정권의 의심은 깊어진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위협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동규의 재판이 끝나기 전 청와대가 그의 동선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증거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그를 이렇게 철저히 버렸을까? 답은 간단하다. 권력은 자기 생존 외에는 어떤 정치인도 허락하지 않는다. 정치적 생명과 감정의 유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의미 있었던 시절은 그가 유용했을 때뿐이었다. 정보, 서류, 그리고 책임.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 그는 버려졌다. 김현지는 더 교묘했다. 그녀는 직접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핵심 참모라는 위치에서 모든 질문을 필터링하고 모든 의혹을 조정했다. 유동규가 법정에서 흔들릴 때마다 김현지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 거리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지금 정권의 최대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유동규가 침묵을 깨는 순간 대장동뿐 아니라 이재명과 김현지를 잇는 숨은 연결고리가 드러날 수 있다. 과거 성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적 경제적 네트워크, 그리고 권력의 사적 지배구조가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이제 유동규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그는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기억 하나가 정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단순한 우연으로 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진실은 언제나 위험하고 그 위험은 언제나 사고로 위장된다. 이재명과 김현지는 여전히 침묵한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무게를 더해간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동규는 왜 사고를 당했는가? 그는 누구를 위해 희생되었는가? 권력의 구조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감시당하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받는다. 유동규가 사고 이후 조용히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아직 입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알고 있다. 그가 감당했던 고통, 그가 짊어진 죄의 절반은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절반은 권력자들의 몫이었다. 이재명과 김현지는 그 절반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유동규는 정치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상징한다. 그는 이재명의 실행기구로서 김현지의 보고라인으로서 일했다. 그가 움직이면 서류가 오르고 그가 침묵하면 권력이 유지됐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 후 그 모든 라인은 끊겼다. 청와대는 관계를 부인했고 민주당은 그를 범죄자라 지목했다. 마치 한때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준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변한 것처럼 다뤘다. 그의 사고 이후 여론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언론은 단 몇 줄의 보도만 남겼고 정치권은 침묵했다. 그러나 일부 내부 인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유동규는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피의자가 아니라 증언자였다. 그 증언이 공개되는 순간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 사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당한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혹은 조용한 메시지였는지 그 진실은 아직도 안개 속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늘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성남시 시절엔 하급 직원이, 도지사 시절엔 보좌진이, 대통령이 된 지금은 실무자들이 그 역할을 맡는다. 희생의 이름이 달라질 뿐 메커니즘은 그대로다. 진짜 책임자는 언제나 모르겠다. 한마디로 살아남는다. 국민은 그들의 언어에 익숙해져 버렸고 언론은 그들의 권력에 길들여졌다. 그 속에서 유동규 같은 사람들은 잊힌다. 그러나 잊히지 않는 것은 그가 왜 버려졌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김현지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국감 불출석, 학력, 출신, 가족 정보 모두 비공개.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국가기밀 문건을 거르고 보고한다. 반면 유동규는 법정에서 홀로 서 있다. 그 대비는 대한민국 권력의 불균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짜 권력자는 그림자 속에 있고
그들의 대리인은 피를 흘린다. 그것이 이재명 체제의 냉정한 현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침묵하는 희생자를 잊지 않는다. 유동규가 언젠가 입을 연다면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증언의 폭발이 될 것이다. 그때 김현진은 자신이 걸러온 수많은 문건들, 묵살된 보고서들, 삭제된 메모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다시 물어야 한다. 나는 진짜 몰랐는가? 정치는 결국 인간의 본능이 만든 연극이다. 충성과 배신, 희생과 생존, 이용과 폐기, 그 모든 단어가 지금, 이제